네, 오늘 뇌과학 저널 리뷰 뇌리 저널 클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셀에 발간되는 뇌과학 관련 논문들을 매주 모두 간단히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논문은 네이처의 9월 7일 발간된 논문이고요.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대학원 과정에 있는 김민재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긴장 푸시고요. 자, 그럼 오늘 발표 논문을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Siphon Nucleus of the Midline Thalamus Controls Cold-Induced Food Seek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우선 Siphon Nucleus라는 이 영역이 되게 생소하실 텐데요. 이 영역은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한 영역이라서 여러분들이 아주 생소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 영역은 되게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 midline thalamus에 있는 아주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논문에서 소개를 하면서 이 피규어들의 이 칼 모양의 작은 영역인데 그거는 피규어에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앞에 피규어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이포이드, 시포이드라는 용어 자체가 네. 칼 모양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칼 모양처럼 생긴 뉴클리어스다. 네. 그런 어떤 뉴클리어스를 처음 발견한 것 같고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이 논문이? 이 논문이 우선 Cold-Induced Food Seeking이라는 낱말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직독직해를 먼저 해보자면 추위에 의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엔도셀믹한 동물들은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가 그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또는 에너지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를 하잖아요. 칼로리. 네, 칼로리를 네. 섭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체 온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냥을 하고 음식을 찾는 행위를 우리 포유류들은 끊임없이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어떠한 우리 인류들은 진화의 흔적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추운 겨울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겨울 축제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의 큰 예시들이 크리스마스 축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축제들이나 또는 마켓들, 그리고 옥토버 페스티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설날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김 요리나 뭐 술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예시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먹는데 우리는 늘 먹어야 되지만 네. 특히나 이제 추우면 콜드하면 네. 음식을 더 먹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음식을? 네, 그쵸. 그러니까 추울 때는 뭔가 더 먹고 싶어지는 거죠. 날이 추워지면 예를 들면 그럼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우리 가을이 되면 이제 가을이 되기 시작했는데 가을이 되면 다람쥐들이 막 도토리를 모아가지고 더 먹는다던가. 이제 곧 있으면 에너지를 그 신체에서 열을 계속 추워지니까 그 신체 온도가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먹을 거를 계속 찾는 것이죠. 그 온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서 이제 먹는 것이 비롯되지 않았나에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추워지면 우리가 뭔가 더 먹고 싶어지는데 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뇌에 있는 어떤 영역을 처음으로 이 살라무스에서 찾은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근데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과연 이게 추위와 좀 직관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가 하고 이 연구진들이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우선 이 실온에 있던 쥐들을 한번 4도씨에 가까운 추운 온도에 한번 놔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들이 한 60%나 60%나 증가되는 양의 음식의 섭취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쥐들이 추우면 더 많이 먹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확실히 추워지면 더 많이 먹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뉴럴 서킷은 밝혀져 있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되겠다라는 접근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다음으로 해서 어떻게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가설대로라면 추워지면은 바로 음식 섭취량이 늘어난다가 이 연구진들의 가설인데 여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 소비되는 열량은 증가가 되고 있지만 이 추워지면서 이 실온에서 온도가 떨어짐과 동시에 칼로리는 증가가 되고 있지만 이 섭취되는 음식은 푸드 인테이크는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됐다가 증가가 되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 D 영역을 확대된 것인데요. 좀 지연이 됐다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게 왜 지연이 되지? 얼만큼 지연이 되는 거지를 이 C에서 한번 더 정밀하게 비교를 분석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지연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연이 됐다가 푸드 인테이크가 확 늘어나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록색이 보여주는 게 칼로리 소모고, 네. 까만색 선이 보여주는 것이 실제로 이 동물이 먹는 행동인 거죠. 푸드 인테이크. 네, 푸드 인테이크가 한 그랬더니, 지연이 된 거죠. 칼로리가 이미 쭉 소모가 된 다음 그 한참 몇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야 이제 막 칼로리를 더 먹기 시작한다. 네. 이런 얘기네요. 칼로리를 이제 막 이렇게 증축을 하기 시작한 그럼 왜 거죠. 추워지자마자 막 먹는 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추우면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에너지 익스펜디처와 조금 더 관련이 있겠다. 이 푸드 인테이크가 라는 것을 이 연구진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행동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15가지로 분석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15개로 다 분석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3가지로 추려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스테이트 1, 우리 에너지 컨서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스테이트. 아까 전에 보셨으면 요 딜레이 되는 구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딜레이 되는 구간에는 이 쥐들이 오히려 막 음식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에너지를 비축했다고 합니다. 일단 막 추우니까 막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모아놓는 행동을 이렇게 하고. 웅크려들고 있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스테이트 1 1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그것이 지나가고 한 5시간 후부터는 exploring with feeding behavior. 이것을 저희는 그 CIEC라 해가지고 Cold Induced Energy Compens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음식을 찾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tage 3라 해가지고 Exploring No Feeding. 그래서 그 feeding과 관련되지 않은 행동들을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트 1, 2, 3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스테이지 1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2, 그 다음에 스테이지 3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에 따른 그 반응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네요. 네. 초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행동들이 주로 나타나다가 네. 잠깐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고 네. 몇 시간이 지난 다음 해는 이제 뭔가 음식을 찾기 위해 이제 뭔가 배가 고파졌다는 뜻이겠죠. 네. 추워지니까. 네. 그리고 3번째 행동은 이제 그 외에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탐색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 탐색 행동들이 네. 나타나더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거는 스테이트 2. 이것을 이제 줄여서는 CIEC, Behavior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언급을 해보았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 CIEC Induced Feeding에 관여하는 뉴럴 서킷을 찾기 위해서 시포스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쥐들을 해당 기온에 6시간 정도를 노출을 했는데요. 각 온도에 6시간 정도를 노출을 해보았습니다. 그 시포스를 해봤다는 거는 그러니까 브레인 액티비티를 관찰하기 위해서 포스 단백질을 관찰해봤다는 얘기죠. 네.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뉴런들이 이 뉴러널 셀들이 액티비티, 액션 파이어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미디엇 얼리진인 시포스 익스프레션이 증가하게 되고, 이걸 이뮤노스테이닝을 통해서 관찰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뉴런들이 액티비티가 증가했는지 이걸 나중에 우리가 또 분석해 볼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추운 장소에 갖다 두고 컨트롤과 비교를 하면서 뇌의 어떤 영역들에서 시포스 액티비티가 익스프레션이 증가했는가, 이걸 관찰했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그것을 슬라이싱을 한 게 아니라 홀 브레인을 시포스 스테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30도씨와 4도씨로 나누어서 해보았더니 30도씨에서는 이 아무래도
thermal regulation에 관여를 하고 있는 이 하이포살라무스가 제일 많이 시그널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30도는 쥐가 원래 있던 23, 4도보다는 훨씬 더운 온도인데 네. 더울 때 나타났던 브레인 액티비티는 여기 핑크로 표시된 영역에서 많이 나타난 거고 네. 반면에 추울 때는 확실히 이 콜텍스에서 좀 많이 시그널링들이 디크리스하는 이 면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라머스에서도 많이 이 시그널링들이 서프레스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의 반면에 이 VMT라는 이 Ventral Midline Thalamic 영역이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 영역에서는 지금 시그널링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그 원이 VMT, Ventral Medial Thalamus를 표시하는 거고 네. 그걸 이 사람들은 아까 사이포이드 뉴클리어스라고 이름을 네. 붙인 거네요. 네. 그래서 엑사인 뉴런이라고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시그널링을 보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쩌면 관여를 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알게 되었으니까 얘네들이 확실하게 추위에 의해서 지금 발현이 된 건지 아니면 이 CIC 비헤이비어와 연관돼서 발현이 되고 있는 건지가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더운 30도씨에서의 5시간, 우리가 5시간이 그 딜레이 되는 시간이니까 30도씨에서의 5시간, 그러고 이 추위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건지 즉각적인 이 어큐트한 콜드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4도씨 15분 동안의 이 시포스를 한번 발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고, 그리고 이게 이 CIC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5시간 4도씨에 의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30도씨 5시간과 15분 4도씨에서는 발현이 별로 안 되었지만 4도씨 5시간에서는 많이 발현되는 것을 이 엑사인 뉴런들이 많이 발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엑사인 뉴런이 결국은 우리가 마우스의 브레인을 슬라이스로 만들었을 때 제일 가운데에 있는 살라무스의 영역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 어떤 추위를 디텍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이 추운 4도씨의 온도가 5시간 정도 쭉 지속돼서 하는 상황에서 액티비티가 증가한다. 네. 이 뉴런들이 액션 포텐셜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 피규들에서도 보면 여기서는 온도가 따뜻했을 때는 아무런 이 엑사인 뉴런들이 어떠한 액티비티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 추웠을 때에는 액티비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보여주시는 그래프는 칼슘 이미징을 통해서 네. 셀의 액티비티를 실시간으로 관찰한 네. 그래프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엑사인 뉴런들이 이 우리가 피딩 인테이크에도 이 피딩 인테이크의 양에도 관여를 하는지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먹는지. 네, 이 얼마나 먹는지 여기 이 먹는 양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을 해서 근데 이 영역이 워낙 작다 보니까 얘네들이 특별히 V캡처라는 이 메서드를 고안했다고 합니다. 이 V캡처라는 거는 액티비티 디펜던트 타겟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특정한 요 부위,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영역인데요. 여기에만 특별하게 타겟팅을 해서 이 시에노를 타겟팅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에다만 그러니까 인히비토리, 여기서 익사이테이토리 드레드 메소드를 쓴 것 같네요. 네, 드레드를 사용해가지고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HM3DQ를 이용해가지고 액티베이트를 시켰을 때에는 이제 피딩 인테이크의 양이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HM4DI로 이니빗을 했을 경우에는 푸드 인테이크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얘네들이 확실하게 스페시픽하게 이 푸드 인테이크의 양에도 관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보여줬던 결과들은 실제로 이 뉴클리어스가 장기간 지속되는 추운 온도에 반응을 해서 활성화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여기서는
HM4DI 혹은 HM3DQ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액티베이션을 시키거나 네. 혹은 얘네들을 인위적으로 인히비션 시켰을 때 얘들의 음식 먹는 양이 변하더라. 네. 흥분시키면 더 많이 먹고 억제시키면 잘 안 먹는다. 네. 이런 결과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먹는 양에도 관여를 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뉴럴 서킷들은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테리오그레이드 트레이싱을 통해서 한번 어디로 프로젝션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바이러스는 AAV8 캠카이 TD 토마토를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이들이 세 가지의 영역으로 프로젝션이 되었는데요. 바로 ACC인 안테리오 싱귤레이트, BLA인 바소라테랄 아믹달라, 그리고 NAC인 뉴클리어스 아큐벤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안테로그레이드로 얘네들이 프로젝션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뉴로서킷이 통했구나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 트레이싱으로 한번 다시 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 트레이싱으로 CTB 다이를 인젝션을 해서 시포스 히스톨로지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이들을 이 ACC와 이 BLA, NAC에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이 엑사인 뉴런 영역으로 이 VMT 영역으로 한번 가는지를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 ACC 영역과 BLA 영역으로는 안 나타나거나 아주 조금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게 초록색이 C4스고 네. 추울 때 액티비티를 보이는 뉴런들 네. 그다음에 CTB, 콜레라톡신 B라는 리트로그레이드 트레이서를 엔테리어 생귤레이트 콜텍스나 아미그달라, BLA에 넣었을 때는 실제로 레이블되는 게 별로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NA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많이 레이블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확실히 연결이 지금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확실하게 얘네들이 커넥션이 되고 있는지는 어떠한 이 역할을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옵토제네틱스로 우리가 포토 액티베이션을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다가 NAC 영역과 ACC 영역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NAC 영역에 한번 포토 스티뮬레이션을 해보고 ACC 영역에도 포토 스티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아서 푸드 인테이크량, 우리가 아까 엑사이 뉴런들을 한번 스티뮬레이션을 해보았을 때 푸드 인테이크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해봤었잖아요. 액티베이스를 시켰을 때. 그러면 당연히 NAC 영역과 ACC 영역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인테이크량이 늘어나는 게 맞으니까 한번 액티베이스를 시켜보았을 때 NAC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인테이크 양이 늘어났는데 이 ACC 영역 같은 경우에는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엑사인 뉴런들에서 포토 액티베이션을 위해서 옵신들을 익스프레션 시켜놓고 걔들이 각각 프로젝션하는 터미널, 뉴클리어스 어큐번스나 ACC에 있는 터미널들에서 자극을 각각 했을 때 네. NAC에서의 터미널 액티베이션은 실질적으로 음식을 더 먹게 하는 푸드 네. 인테이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엑사인 뉴런들, 이 VMT 영역과 NAC 영역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영역들은 Cold-Induced Food-Seeking Behavior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상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음식을 더 먹고 싶어지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보통 반대로 겨울 되면 살이 찌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우면 우리 여름에는 엄청 더워서 잘 안 먹고 싶어지잖아요. 뭐 냉면 먹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럼 이걸 조절하는 뉴럴 서킷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실제로 살라우스의 이 가운데 영역, 좀 칼 모양의 사이포이드 뉴클리어스가 있었고 네. 이게 온도가 추워진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면 이 차가운 온도 자체에 반응한 게 아니라 에너지 익스펜디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에 천천히 반응해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나면 이 뉴럴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뉴럴 액티비티의 증가는 뉴클리어스 어큐번스로의 프로젝션을 통해서 네. 더 음식을 먹게끔 만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발견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재밌는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네이처 논문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